제가 서프라이즈를 보고 굉장히 충격받았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요? 일단 VCR 함께 보시죠. 그냥 평범한 가족 사진. 가족 사진 아닌가? 캐나다 위니펙스에서 중학교를 다니는 14살의 브렌다와 브라이언 쌍둥이 남매 사진입니다. 남매. 예. 하지만 진실은 남매가 아니라 그럼. 형제였다는 거죠. 아니야, 오른쪽 브렌다가 딸아이 같은데? 네. 근데 사실 브렌다가 형이었어요. 형. 실제 브렌다가 아니고 브루스였습니다. 실제 이름은.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네. 이 브루스 본인도 평생을 여자로 알고 지내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15살이 되고 나서야 내가 남자였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사건입니다. 그럼 부모님이 일부러 여자아이로 키운 거예요? 남매를 원해서? 그 사연이 굉장히 좀 네. 가슴 아픈데요. 생후 8개월 때 네. 브루스와 브라이언 형제가 네. 포경 수술을 받습니다. 근데 의사의 실수로 브루스가 그 부위를 잃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끔찍하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네, 네. 존스 홉킨스 병원의 의사 존 머니가 브루스의 부모한테 이왕 이렇게 된 거 한번 여자로 키우는 거 어떻습니까? 브루스를 이렇게 제안을 하죠. 존 머니가 남성과 여성의 성 정체성이 태어날 때가 아니고 자라나면서 생겨난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후천적으로. 그걸 증명하고 싶었던 거죠. 1967년 부부는 미국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성기를 잃은 아들을 딸로 바꾸는 수술을 하게 된다. 그 후 아기 이름도 브루스에서 브렌다로 바꾼 뒤 아이에게 여자 옷을 입히고 말투와 작은 행동 하나까지 여자처럼 하도록 교육하며 철저하게 딸로 키워왔던 것이다. 오, 너무 충격이다. 그런데 이제 그 남성 호르몬 자체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좀 외형 자체는 여자가 됐지만 이제 사춘기가 지나고 네. 이러면서 약간 외형도 소년같이 보이고 특히 이제 목소리가 점점 남자 목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학교에서 놀림 당하겠죠. 왕따 당하고. What? I'm a freak? Let's see if you have the guts to say that again. Yeah, like I'm scared, you dreadful freak. Your face is girlish, but your voice and behavior is so boy. 그럼 굉장히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럼요. 물어봤죠. 내 목소리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15살 때 이제 부모님이 이실직고를 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때 너를 여자로 만들었다. 어떡해.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성 호르몬을 좀 더 투입을 해보자. 그래서 투입을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여자에서 남자로 바뀔 수 있는 성전환 수술을 또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남자로? 다시 남자가 되고. 아이고. 자, 그래서 이름도 데이비드로 바꾸고 완전한 남자로 다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게 이제 제자리로 가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건가요? 사실 아니면- 그랬으면 그나마 좀 이렇게 불행 좀 다행일 뻔했는데도 네. 해피엔딩이 안 됐죠. 예, 쌍둥이 동생 브라이언이 굉장히 혼란을 겪습니다. 그럴 수 있지. 누나라고 계속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형이 된 거야. 이게 굉장히 이렇게 혼란스러워서 이제 그거를 결국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죠. 웬일이야. 예. 브루스는 다시 남자가 되어서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39살에 좀 생을 마감하게 됐죠. 또 스스로요? 예, 스스로. 이게 예. 무슨 일이야? 남자로 태어났다가 여자로 성전환을 했다가 그리고 또 남자로 성전환을 했다가 그러니까 너무 인생 자체가 좀 기구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좀 되게 어이가 없는 게 네. 의사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과연 쌍둥이가 환경적으로 길러지는 거에서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은 할 수 있다고 봐. 네. 예. 근데 그걸 또 동의를 해준다라는 게 나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돼.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약간 권위 있는 기관이고 하니까 판단력이 약간 흐려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맞아. 어차피 어. 이제 모든 게 다 윤리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것을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판단한 것이 큰 윤리의 문제였죠. 그러니까요. 자, 이거 정말 충격의 쌍둥이 실험인데, 야, 또 충격적인 실험이 있습니다. 아, 오늘 충격을 몇 번을 받는 거죠. 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1950년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는 한 산부인과 이곳에서 쌍둥이 자매가 태어난다. 언니인 마샤와 동생 다샤였다. 그런데 쌍둥이를 본 의사는 경악하고 말았다. 자매는 하반신이 하나인 샴쌍둥이였던 것이다. 아이고. 마샤와 다샤는 상반신이 분리되어 있지만 장과 생식기가 하나였고 심장과 혈관 역시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다. 어머. 사실 요즘은 좀 어렵긴 해도 그래도 의학이 발달해서 분리 수술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당시는 좀 어려웠겠네요. 뭐 기술의 발전 여부를 떠나서 네. 너무 안타깝게도 마샤와 다샤는 분리수술을 할 수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왜요? 이게 심장이랑 혹시 혈관이 이렇게 이어져 있어서 그런가요? 그게 아니라 러시아, 그러니까 당시 구소련의 실험 도구였기 때문이에요. 이 아이들이. 뭔 설? 실험을 주도한 사람은 신경생리학자 표트르 아노킨 교수였는데 이 사람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일단 마샤와 다샤를 최대한 오랜 시간 굶긴 다음에 마샤에게만 우유를 줬대요. 아우, 진짜 너무한다. 마샤와 다샤를 최대한 굶긴 뒤에 마샤에게만 우유를 주는 실험. 그러자 다샤는 우유를 달라고 운다. 어머, 어떡해. 애들한테 뭔 짓이야 저게. 어떡해. 샴쌍둥이 중 한쪽에게만 우유를 줬을 때 다른 아이가 배고픔을 느끼는지 알아보는 실험이었다. 다샤는 말라가고 있죠. 어머, 어떡해. 아니, 그걸 둘 다 줘야지. 그거를 한 사람만 주면. 당시에 실험을 했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배가 고프면 흔히 뭐 당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죠. 네. 혈관 속에 있는 당 수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 가지 배고픔이나 괴로움을 느낀다라고 하는데 이 두 애는 혈관이 서로 연결돼 있으니까 네. 한 명의 애한테만 밥을 줘도 결국은 연결돼 있는 피를 통해서 혈당은 같이 올라갈 테니까 어쩌면 배고픔을 둘 다 동시에 느끼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실험해보자. 라는 생각이 이 어린 아이들을 잘 길러야 된다는 그 도덕적인 가치보다 더 앞서버린 것이죠. 눌러버렸지. 네, 그래서 이런 뭐 어떻게 보면 좀 해서는 안 될 일을 실험으로 해본 진짜 것이죠. 지금 생각하니까 저분들을 좀 머리를 열어서 연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요, 뭔 진짜. 생각으로 대체 저런 짓을 하는지. 그러니까 아니 좋은 근데 머리를. 부모는 뭐 했대요, 부모. 사실 저런 실험을 동의할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모는 네. 애초에 마샤와 다샤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마샤하고 다샤가 태어났을 때 이 아노킨 교수는 아, 이거 실험 도구다 라고 마음을 먹고 부모한테 죽었다,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속이고 나서 평생을 이 마샤와 다샤는 실험실에 있는 쥐처럼 살게 된 겁니다. 어떡해. Интересно, если я уколю одну из вас, второй тоже будет больно? Вы за это заплатите! Да, разумеется. 샴쌍둥이를 연구하겠다는 표트르 박사의 광기는 자매를 더욱더 가혹한 실험으로 몰아넣었다. 다샤에게 일부러 상처를 내 마샤도 고통을 느끼는지 실험했고 마샤를 차가운 얼음물에 넣은 뒤 다샤의 체온도 함께 내려가는지 관찰했다. 진짜 너무 잔인한 실험들이 너무 많네요. 그렇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로 실험 대상으로서 흥미가 떨어졌대요, 아노킨 교수가. 그리고 또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요양원에 강제로 이제 수용이 되는데 그런데 네. 이 쌍둥이 자매의 운명에 놀라운 반전이 찾아옵니다. 마샤 다샤가 39살이 되던 1989년 네. 소련이 개방되면서 독일 언론에 자매의 사연이 소개가 됐고 인권 단체들의 도움으로 요양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거예요. 다행이네요. 처음으로 잘 야, 먹게 그렇죠. 아이러니하다. 독일 언론에 또 공개가 되어. 그러니까. 예.
그런데 지금 다행이라고 하시지만 이 희망도 얼마 못 갔다고 합니다. 그 끔찍한 아노킨 교수보다 더 무서웠던 게 사회의 시선이었다고 합니다. 이 마샤와 다샤를 사람보다는 그냥 괴물로 바라보는 시선이 많았다고 해요. 아, 진짜 안타깝다. Но внешний мир оказался еще более жестоким. В глазах всего мира мы с Дашей всего лишь монстры. Даша. Ты что, правда поцеловал ее? Да. Ну ты даешь. Как ты мог до этого додуматься? Знаешь, это ерунда. Давай. Черт. Черт, ты выиграл. Держи. 남자들은 마샤나 다샤와 연애를 할 수 있는지 내기를 걸기도 했다. 이게 비인간적이고 되게 끔찍한 실험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이 사회가 다시 마샤랑 다샤를 괴물로 취급을 했던 거네요. 진짜 아이러니하네요. 계속 자문하게 돼요. 우리 지금 21세기 현대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저런 실험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거든요. 네. 저런 하면 안 된다는 거 다 아니까. 그럼요. 그렇지만 저런 분들이 생활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뭐 평등한 시선으로 볼 수 있을까? 우리는 얼마나 더 잘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자꾸 계속 생각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이 마샤와 다샤가 성격이 둘이 굉장히 상반됐다고 해요. 마샤는 굉장히 독립적이고 또 활발한 스타일이었는데 다샤는 굉장히 좀 여린 스타일이었다고 합니다. 다샤가 여리다 보니까 수차례나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는데 마샤는 옆에서 계속 말렸대요. 안 된다. 다샤, 우리 살자. 우리 행복하게 지내자라고 했는데 결국 2003년에 다샤가 53세의 나이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Даша. Даша. 사인은 심장마비였는데 마샤는 사실 분리수술을 한다고 했으면 네네. 마샤는 살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마샤가 아니다. 난 다샤와 함께 있겠다. 그래서 마샤도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샤 입장에서도 어린 나이부터 실험실에서 그런 실험을 당하고 또 이제 커서는 또 사회적으로 또 냉대의 버림도 받고 그리고 영원한 반쪽이었던 그렇죠. 다샤가 죽었으니 그러니까요. 맞아요. 상실감. 그러니까 네. 혼자 사는 것보단 다샤와 그냥 함께 하는 걸, 함께 있는 걸 선택한 것 같아요. 둘이 의지할 사람이 둘밖에 그치. 없으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Stop.